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조선의 왕 세조에게 내려졌던 저주.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한 후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옮겨 살았으나 사육신들에 의한 단종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건이 나자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당합니다. 세조는 단종을 유배시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단종의 생모이자 벌써 고인이 된 현덕 황후의 동생과 어머니도 관련이 있다 하여 죽이고는 집안의 지위를 내려 서민으로 강등시켰죠. 그런데 며칠 뒤 세조의 꿈에서 죽은 현덕 황후가 나타나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후의 침이 닿은 세조의 얼굴 부위는 붉게 변해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에 분노한 세조는 꿈속에 나타난 현덕 황후의 소릉을 파헤쳐 시신을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신하와 군졸들이 현덕 황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현덕 황후의 관이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무학대사의 제자에게 부탁해 치성을 들이자 관이 들렸고 후원이 두려워 시신을 버리지 않고 관을 그대로 근처 숲에 감회장했는데 이날 밤 현덕 황후가 묻혀있는 숲에서는 여인이 흐느끼는 곡성이 밤새도록 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밤에 그곳이 무서워 잘 가지도 않았으며 파헤쳐진 능에 나무나 석재를 건드는 자가 있었는데 2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는 등 변괴가 일어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청령표에 유배돼 있던 노산군의 숙부 금성대군이 무기를 계획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는 단종을 죽입니다. 그 후 며칠 뒤 세조는 악몽을 꾸게 되는데 꿈에 피눈물을 흘린 현덕 왕후가 나타나 매우 분노하며 말하길 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로 내 자식을 죽이겠다. 너는 알아두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조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는데 이후 세조의 아들인 동궁세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전갈에 아연실색합니다. 세조실록에는 동궁세자가 병이 크게 들어 20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하는데 조선 정조 때에 이긍익이 펴낸 역사책인 연려실 기술에서는 이렇게 기록돼 있죠. 세조가 현덕 황후의 소릉을 파헤치게 한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현덕 황후의 악몽에 시달렸고 노선군의 죽음 이후 동궁세자가 도련사함으로 미루어 볼 때 세조의 꿈에 현덕 왕후가 나타나서 저주 등의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세조는 현덕 황후의 원기에 시달렸다고 하며 피부병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또한 학자인 이자의 음해일기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나라에 홍수와 전염병 등의 우환이 닥치자 세조께서 대한대사를 불러 어째서 나라에 궤변이 있나라고 물어보자 대사는 죽은 현덕 황후께서 노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세조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라고 하니까 대사는 현덕 황후의 관을 찾아 문종대왕과 더불어 모시는 게 좋다고 했죠. 세조는 할 수 없다는 듯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덕 황후의 관을 찾으려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꿈에 죽은 현덕 황후가 나타나 가르쳐주니 이렇게 하여 현덕 황후는 문종이 묻힌 형릉 옆에 정중히 묻혔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현덕 황후는 다시 남편인 문종의 곁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떨어져 있다 보니 문종의 능과 현덕 황후의 능 사이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었고 사람들이 그 소나무들을 송두리째 베어내자 나라의 궤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사 박문수와 신부 귀신. 박문수는 영조 때의 인물로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지만 고통 암행어사 때의 이미지로 다소 과장돼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인지 박문수에 얽힌 괴담이 많습니다. 박문수가 장원군으로 왔을 때의 일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잘 곳을 찾는 박문수는 정시성을 가진 선달의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정선달의 집은 제법 컸지만 귀신이 나온 터라 밤이 되면 정선달 외엔 하인들도 정선달이 따로 밖에 마련해준 행랑채에서 잤기 때문에 집의 분위기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정선달은 박문수가 이 집에서 묵는 걸 반대했지만 박문수는 아랑곳 않고
무슨 사연이기에 귀신이 나타나는 걸 알면서도 집에 남아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선달은 한숨을 내쉬며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이 바로 내 여식이요. 라고 말하자 박문수가 물었죠. 따님이 왜 손말명이 되었답니까? 그러자 정선달이 이렇게 답을 하죠. 말도 마시오. 10년 전에 엇고울 윤가의 아들과 혼인시켰는데 첫날 밤을 보내지도 않고 딸을 소방 넣고 떠났지 뭐요. 내 여식은 그날 충격으로 별당에서 목을 매달고 귀신이 돼서 매번 울어대니 이 원통함을 어디 풀 일이 있어야지요. 정선달은 오래 난을 풀려고 하는데 술을 마시다 취해서 쓰러졌고 박무수는 그런 정선달을 측은히 여긴 채 뜬 눈으로 지내다 자시가 되자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박문수가 별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별당 안은 상당히 어수선했으나 정선달이 한 번씩 방을 치운 듯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심호흡을 하며 방 한가운데에 앉아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누군가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지기에 잠에서 깨어 소리쳤습니다. 이 야밤에 누구냐? 그러나 아무도 없기에 박문수는 의아해하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그의 눈에 뭔가 이상한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런 여자가 울면서 목을 매달고 있기에 박문수는 귀신이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자의 몸을 붙들고 여자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여자의 몸은 마치 송장처럼 뻣뻣이 굳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리게. 박문수가 계속 말을 걸자 목을 매달고 있는 여인이 눈을 뜨고는 원한 맺힌 눈으로 박문수를 쳐다봤으나 박문수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나에게 말을 하게나. 그럼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네. 박문수가 계속 여인의 넋을 달래자 여인은 한 맺힌 울음을 터뜨리며 방의 한쪽에 있는 벽장을 가리키며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깬 박문수는 잠시 정신이 없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는 꿈에서 여인이 가리킨 벽장으로 다가가서 살피자 옥함이 나왔고 그것을 열자 그 안엔 종이가 있었고 종이엔 피로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녀 억울하옵니다. 소녀가 잠이 들었을 때 방에 들어온 서방님이 저를 깨우시고는 옥함에 있던 옷가락지를 보여주며 누가 준 거냐고 묻기에 소녀 겁이 나서 진수가 준 거라고 사실대로 얘기했나이다. 그러자 서방님은 절 내치며 나가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진수는 저의 사촌 여동생의 이름이건만 어찌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나가버리니 소녀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다음날 박문수는 정선달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사람을 보내서 딸을 소방 넣은 남편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후 그의 행적에 대해 연락이 오자 박문수는 그대로 고흥군의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현감이 여기에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묻자 박문수는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윤영감은 한 10년 전에 정시성을 가진 처녀랑 혼인한 적 있지 않소? 그런데 무슨 일로 정시 처녀를 소방 놓았소? 그러자 현감이 대답했죠. 서방 외에 남자가 있던 부정한 여자를 소방 놓은 게 무슨 문제요? 그 얘기는 하기도 실소이다. 무슨 근거로 딴 남자가 있었다는 거요? 박문수가 재차 묻자 현감은 역정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옥함에 가락지가 있고 물어보니까 진수란 남자가 줬다 하더이다. 그럼 남자가 있다는 게 아니요. 그러자 박문수는 말했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아, 진수란 이름이 꼭 남자 이름이라는 법이 있답니까? 이걸 보시오. 박문수는 정여인의 한 맺힌 유서를 보여줬고 그걸 본 현감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만 질투에 눈이 멀어서. 유서를 본 현감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알고 후회했고 정선달의 집으로 찾아가 천도절을 지내니 더 이상 그 집의 정여인의 원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